머니테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구, 대치동, 도곡동, 압구정동, 청담동에서 부동산을 15년째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세 설명에 제 메일이 있습니다. 메일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야기는 부동산을 잘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참 범위가 넓죠.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대다수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선호하고 또 많이 투자도 하고 있는 아파트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파트 고르실 때 어떤 방법으로 고르시죠? 첫 번째, 그냥 무조건 아무 곳이나 간다. 두 번째, 이사 가고 싶은 곳을 정해서 부동산에 찾아간다. 세 번째, 모바일, 인터넷 등으로 검색하여 해당 단지 부동산 등의 전화를 걸어서 문의 후 예약을 잡고 간다. 네, 아마도 세 번째가 가장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방법으로 예약을 잡은 후 부동산에 가서 어떤 동이 로얄동이에요, 어떤 동이 로얄층이에요 하면서 부동산에 붙어있는 아파트 조감도 또는 도면 이런 걸 보고 물어보시면서 부동산 사무실 사장님을 따라서 뚜벅 집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90% 이상이시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그걸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물어볼 때 나만의 체크 포인트를 만들라고 이야기 꼭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집이란 게 한번 구입하면 짧게는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을 채우시려면 최소 2년은 거주하셔야 됩니다. 또는 아이들 학군이라면 적어도 10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거기까지는 아이들 교육 때문이라도 거의 10년 정도는 거주들 하신 편인 것 같아요. 물론 고등학교, 일명 뺑뺑이라고 하죠. 어느 곳에 추첨되실지, 추첨돼서 배정이 받느냐에 따라서 10년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보통 학군으로 입주하신 분들은 대부분 10년 정도는 이사 가시지 않고 한 군데 거주하시게 되죠. 그렇다면 한번 거주지를 정하실 때 신중하게 고르셔야겠죠. 다음번 거주지를 옮길 계획을 세우실 때 나름의 노하우를 쌓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파트 구입 시 중개업소에서 질문할 사항에 대한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첫 번째, 이 아파트는 초, 중, 고등학교는 어디로 배정을 받는지, 이 동네 초등학교는 어디가 가장 좋은지, 또 좋다면 단지에 붙어 있는지, 아니면 단지에서 몇 분 정도에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버스 주요 노선이 있다면, 버스들을 이용하신다면 버스 주요 노선이 강남, 서울 중심부, 여의도 접근이 가능한지. 그리고 세 번째, 어린아이가 있다면 놀이터가 있어야겠죠, 단지 내. 근데 놀이터가 단지 내 놀이터인지 개방형 놀이터인지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주로 어디로 다닐까요? 강남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강북으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얻었을 때 그 인근 주요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살고자 하는 수요들이 찾으러 오시겠죠. 네. 다섯 번째, 이 아파트에서 평수를 넓혀서 이사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주로 이 아파트에서 평수를 넓혀 갈 때 어느 단지로 이사를 가시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는 수요는 어디에 살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사를 오는지. 일곱 번째,
아이들 학원은 주로 어디로 다니는지, 그리고 또 학원을 다니는 중에는 또 학원이 그냥 아이들 학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시 전문 학원들이 있어요. 입시 전문 학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또 여덟 번째, 인근에 공원 또는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병원, 대형마트, 시장, 관공서들이 위치해 있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홉 번째로는 단지 내 주민 편의시설, 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휘트니스, 뭐 수영장, 골프 연습장, 뭐 스쿼시, 뭐 사우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고요. 또 아파트 열 번째, 또 층별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는 몇 대 있는지. 어떤 곳은 고층이에요. 아주 높은 고층인데 두세 대일지라도 30층일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한 대가 있으면 60가구가 동시에 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꼭 체크해 보시고요. 11번째, 세대당 주차 대수는 몇 대 정도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혹시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부동산에서 상담을 하셨다면, 부동산을 이야기하실 때, 물론 저도 부동산을 하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고객들과 상담을 할 때 중간중간 틈새에 손님들의 자금 현황, 또 이사 계획, 뭐 실거주를 할 건지 투자를 할 건지 그런 여부를 여쭤봐요. 뭐 그러면 금매를 사실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여기서는 또 팁이 있죠. 중개업자분들께 찾아가셔서 오늘 처음 뵌 분이에요. 그런데 과연 금매가 나올 때 그분한테 전화가 갈까요? 전화가 올까요? 아니요. 제가 중개업자라면 처음 뵀던 분한테 전화가 갈 확률이 낮습니다.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 해당 단지에 거주하시는 분, 이런 분들과 교류가 있는 분들께서 요청하시는 상황들이 있어요. 금매 나오면 나를 좀 알려달라. 뭐 그런 분들하고 가끔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뭐 부동산에 찾아오셔서 소위 수다도 떨고 가시고, 네, 이런 투자 상담도 하시고, 이런 인연을 유지를 하시는 관계에서 그런 분들께 우선순위가 아마 돌아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기회가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노력하셔야겠죠. 그냥 한 번 가서 될까요? 물론 전화 자주 한다고 될까요? 아니요. 물론 자주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멀리 계신 분들 자주 찾아가기 힘듭니다. 해당 단지를 이사를 가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중에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주말밖에 시간이 없으세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학교 시간, 또 아이들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후 학원 스케줄을 쫓아다니시느라고 바쁩니다. 그러면 보통 두 분 다 주말밖에 시간이 없으세요. 주말밖에 시간이 없을 때는 그때만 나오시는데 뭐 그래갖고 인연이 될까요? 뭐 물론 다른 사람들이, 우선순위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겠죠. 사시는 분 입장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뭐 부동산을 찾아가실 때 임팩트 있게 이야기를 하신다든가, 예를 들어서 세상에 공짜라는 건 없죠. 찾아갈 때 음료수라도 하나 사다 드리면서 이야기하시던가, 아니면 사장님, 저는 수수료 안 깎을 테니까 수수료 후하게 드릴게요. 금매가 나왔을 때 꼭 저에게 전화 주세요. 라고 눈도장이라도 땅 찍고 가셔야지. 이렇게 몇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 노력하신 분께 분명히 그런 찬스가 옵니다. 네, 그걸 꼭 유념해 두시고요. 또 해당 지역, 해당 단지를 거래하려는 중개업자에게 위 질문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10가지에서 11가지 정도의 질문을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막힘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브리핑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를 하세요. 뭐 그 단지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과 거래하시면 그분도 다른 부동산과 공동중개할 수도 있어요. 그분과 전화통화해서 정보를 물어보면서 전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 여쭤봤던 질문에
답변을 즉답을 하실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거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혹시 그런 찬스가 오셔서 가셨어요. 그런데 집이 현장 답사를 하셨을 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할 때 저도 직접 공인중개사를 하지만 저도 직접 투자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저도 투자를 할 때 집이 너무 마음에 들죠. 절대 이야기 안 하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합니다. 나와서 나중에 공인중개사와 협상을 볼 때 포커페이스를 유지할 때와 내가 너무 좋아서 한박웃음을 지으면서 티를 낼 때 하고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마음에 드시는 게 꼭 있더라도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시고 계약 협상 테이블에 나오셨을 때 충분히 임하시는 게 가격을 싸게 사실 수 있는 팁이다라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가격 협상의 여지가 또 있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분양받은 아파트로 갈 계획이 있는 매도자. 두 번째, 부부간에 안 좋아서 이혼 예정이거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을 할 예정이거나 이럴 경우에 좀 싸게 살 수 있어요. 협상 여지가 있죠. 또 세 번째, 급하게 지방으로 또 발령 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내가 생각했던 원래 시세보다 급하니까 조금 빨리 잔금을 해주는 조건으로 싸게 파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일시적인 1가구 1주택 비과세 처분 기간이 있죠. 그 처분 기간에 맞춰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매도 타이밍에 맞춰서 그 상황을 중개업자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집을 사고자 하는 분을 위해서 가격 협상을 좀 더 수월하게 해주실 수 있겠죠. 그것도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집이 좀 지저분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여지로 가격을 절충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음에 드는 집이 계실 경우에는 마음에 드는 집이 어떤 분은 다이렉트로 가서 하나만 딱 보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 많은 데를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런 경우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마음에 드는 집을 최소한 2군데에서 3군데 정도는 찍어 놓으시고 계약 전에 미리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셔서,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죠. 정확하게 저는 공인중개사니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 바뀌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셔서 그 안에 있는 권리 분석을 해보세요. 권리 분석을 했을 때 등기부에 대출이 너무 많다, 이럴 경우에는 가격 협상 여지가 있어요. 급한 분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빚이 많기 때문에 처분해서 빚잔치를 한번 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해 봤는데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가격이 깎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접근하시면 가격 협상 시 유리한 고지에 서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7번째,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매매가가 비슷비슷해요. 근데 어떤 곳은 고층에도 샤시를 교체한 곳들이 많고, 어떤 동은 고층뿐만 아니라 저층까지도 샤시를 교체한 집이 별로 없어요. 어떤 데가 더 좋을까요? 이왕이면 샤시가 교체가 많이 안 된 단지가 보통 단열이 잘 되는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구조상 지을 때 탄탄하게 짓고 마감재를 잘 썼을 경우에 샤시를 오랫동안 잘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런 곳을 선택하시는 게 두 개 비교하신다면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 8번째, 이민, 사망, 전세 만료되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빼준다, 이럴 때 급하겠죠. 이런 것들을 유념해 두시면서 이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꿀팁을 더 드릴게요.
우선 이건 현장에서 또 정말 똑똑한 분들이 하시는 방법인데요. 우선 집 보러 가실 때 집 안에서 체크할 상황과 집 밖에서 체크할 상황으로 나뉘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집 보러 가셔서 집안 체크 포인트, 뭐 완전 꿀팁이에요. 저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니까, 개인적인 제 경험담이니까. 저보다 더 선배님들도 계시고 더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 경우에서 바라봤을 때의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뭐 이게 베란다 결로 확인해라, 샤시 상태 확인해라 등등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드릴게요. 뭐 그건 대부분 아시잖아요. 다 그 정도는, 나도 그 정도는 다 알아. 뭐 이 정도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뭐 그러면 첫 번째, 보통 아파트 단지에 해당 집을 보러 가시면 수압 체크해 보시죠. 보통 대부분 둘 중에 하나만 하실 거예요. 수압을 화장실에 가서 세면대를 물을 틀어 본다든가, 아니면 주방에 설거지 하시는 싱크대에서 물을 틀어 보시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래된 신축들은 아니지만 오래된 구축들에서는 이상한 경우가 생겨요. 이거는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좀 많이 보고 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직접 하다 보니까 많이 봤어요. 어떤 경우냐면, 물론 세면대에 물을 틀었는데 수압이 엄청 센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센 건 아니더라도. 그래요? 그러고 갔어요. 나중에 들어가다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이 수전이 모양이 다 틀려요. 세면대 수전과 주방 수전, 또 샤워기 수전이 다 틀립니다. 분명히 세면대 수전을 틀었을 때는 물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샤워기 문을 딱 틀었는데 갑자기 수압이 낮은 거예요. 주방도 마찬가지예요. 주방은 너무 잘 나왔어요. 근데 거기만 봤는데 나중에 진짜 입주해 보니까 세면대 올리니까 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제품의 차이입니다. 물론 나온 연식의 차이도 있고요. 그 당시에 뭐 규격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수전의 모양 아니면 나온 연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동일한 회사 제품이 아니고 타 회사 제품을 번갈아서 썼을 때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시면 화장실 샤워기 뿐만이 아니라 세면대 수전, 주방 수전까지 세 군데를 꼭 물을 틀어 보실 것을 권해드려요. 두 번째, 베란다 우수관 체크인데요. 베란다 오래된 신축 말고요. 저는 구축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축에 갔을 때 베란다 나가보시면, 앞베란다 쪽 나가보시면, 거실 베란다, 그 위층에서부터 아래층까지 연결된 우수관이 있어요. 원통으로 된, 보통 100파이 정도 되는 크기일 거예요. 그 밑에 쪽 부분 물 내려가는데 보시면 해당 세대에서도 물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물 내려가는 공간을 확보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맨 밑에 부분에 이 빗살 모양으로 많이 개방되어 있는 수전 끝에 부분 마감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많이 뚫려 있거든요. 여기가 만약에 이걸 체크 잘 안 하시고 교체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교체를 안 하실 경우에 여름에 낭패 보십니다. 여름에 하루살이나 날벌레들, 이런 벌레들이 엄청 그리로 바퀴벌레든가 이런 게 올라올 수 있고요. 또 악취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갈아져 있나 안 갈아져 있나도 보시면서, 갈려 있으면 좋죠. 요즘 냄새 트랩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갈았을 때 악취도 잡을 수 있고요. 뭐 비용은 소소해요. 한 1, 20만 원 정도면 하실 수 있어요. 뭐 그런데 해당 단지마다 똑같은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은, 어떤 아파트 단지는 브랜드마다 틀린데, 앞베란다 쪽에 있고 뒷베란다 쪽 세탁기 놓는 곳도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앞베란다, 뒷베란다 두 부분 다 꼭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런 상황을 당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엄청 당황하실 겁니다. 네, 어떤 부분이냐면 화장실 및 베란다 타일 부분이에요. 실무에서 제가 직접 투자할 때 일명 올수리라고 하죠. 올수리 할 경우에 저는 인테리어 사무실에 맡기지 않고 개별 공정마다 파트별로 직접 업체를 컨택해서 공사를 의뢰합니다.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가나요? 너무 길게, 너무 많이 얘기 드리나? 이야기 해볼게요. 올수리시 인테리어 공정별로 일정을 잡는 법이나 업체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볼게요. 다음에 이제 바로 못 찍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었냐면, 인테리어 중에 타일 부분은 시공자의 스킬이 오래 쓸 수 있는 수명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뭐든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똑같을 수는 없겠죠. 집 보러 가시면 제가 말씀드린 타일 부분을 꼭 손으로 똑똑똑 두드려 보세요. 바닥 또한 마찬가지예요. 바닥 또한 마찬가지고, 벽도 마찬가지고, 양쪽 벽 위는 천정이니까 그렇죠. 아래 타일까지 꼼꼼하게 두들겨 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실 거예요. 스킬이 좀 좋으신 분은, 그런 분들이 시공한 집은 두드려 보셨을 때 벽과 또는 바닥과 일체감 있게 묵직한 소리가 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타일 하시는 분들도 처음 봐서 모르거든요. 타일 하시는 분들이 배우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얼마 하신 경력이 안 되신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이 시공하셨을 경우에는 세월이 좀 지나죠. 두드려 봤을 때 안에가 뭐 공갈빵이라 그러죠. 통통통 탕탕 소리가 통통통 소리가 납니다. 전체를 막 두들겨 보세요. 그러면 안에가 공갈빵처럼 막 비어 있는 게 느껴져요.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줄 모르잖아요. 화장실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약간 기우뚱해서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래요, 몸이. 그럴 경우에 타일이 맥없이 쫙 갈라지거나 푹 들어가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아주 황당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땜빵으로 안 됩니다. 타일 업자분들 아마 하루 일당이 2020년 기준으로 아는 30만 원이 넘어갔을 겁니다. 하루 일당이. 타일 한 장, 두 장 하러 오는데도 20만 원 받아요. 네, 비용 만만치 않죠. 그리고 제 경험상은 화장실 공사 일단 문제가 생겼다. 누수가 생겼다. 타일이 깨졌다. 보수하려고 스타트를 하면 변기 떼어야죠. 세면대 떼어야죠. 젠다이 떼어야죠. 앞에 정리장 떼어야죠. 기본 100만 원부터 스타트입니다. 최하 1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거주하시면서 공사를 한다? 타일이 이 가루가 엄청 나오거든요. 아마 거주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집에 폭탄 맞습니다. 먼지 폭탄이라 그러죠. 돌가루 폭탄. 집 청소하는데 며칠 걸리실 겁니다. 그러니 꼭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나중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시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이 몇 가지를 꼭 체크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집 밖에서 체크할 사항이에요. 첫 번째, 보통 직장인들 집 보러 오실 때 퇴근 후나 주말에 많이 다니시죠. 근데 우선 퇴근 후에 저녁 때 집 보러 가시면, 저녁이라서 부동산에서 분명히 남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시는 시간은 7시, 8시예요. 6시에 딱 퇴근하죠? 칼퇴근한다 쳐도 원하시는 지역까지 이동하시는 시간이 있고요. 10분,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 걸리시겠죠? 멀리 가면 2-3시간도 걸립니다. 그러면 집을 10시에 보시는 분도 봤어요. 그러면 최강을 보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말에 가시는 경우, 만약에 시간이 여유로우시다면 2-3번 시간을 달리해서 집을 보러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이유 또한 왜 그러냐면, 본인이 편한 시간에 가실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를 당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남양이 꼭 남양 같지 않은 담양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어떤 단지들은 남양인데 설계상, 동간거리, 동배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런 문제로 있어서 실질적으로 남양인데 빛이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황당해요. 진짜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최소한 오전, 오후 시간차를 두고 최소 2번 이상은 방문하셔서 아파트에 햇빛이 비치는 시간에 그림자가 지지 않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를 꼭 보세요.
제 말을 듣고 2번 이상 방문하셔서 보시면 남양인데 분명 햇빛이 잘 들어와야 하는데 이러시면서 그 시간에 그림자가 지는 집을 분명히 보실 경우가 있으니 꼭 여러 번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번째, 신축을 제외한 구축으로 가실 경우 주차 때문에 머리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꼭 집 보시는 것과 별도로 저녁 때 퇴근 시간 딱 맞춰서 가시는 것보다 좀 여유롭게 퇴근 시간 후 한 10시 정도 혼자 해당 단지를 가보시면 주차 부분을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차가 원활하다, 아니면 꽉 차서 2열 주차를 많이 해놨다, 이런 정도를 보시면 내가 이 집으로 이사 가면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없겠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대로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서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집 구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머니테크 유튜브 영상 구독,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부자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